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책 프로슈머 파워 2장, 3장이죠.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할인 상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이 하도 권해서 집 근처에 있는 할인점에 가본 적은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그곳에 다시 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쓰며 살아간다. 가격은 저렴한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은 거의 없다. 가격만 고려하는 사람은 생산자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존 러스킨. 내가 다녀온 할인점은 겉보기에 비행기 경납고처럼 거대했어요. 아내와 함께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슈퍼볼을 관람해온 사람들이 나가는 후문처럼 아주 널찍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쓰레기와 빈 캔이 뒹굴었고 입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입구가 이 모양인데 상자만은 오죽할까. 아내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우, 생각하기도 싫네. 여기에서 절대 음식을 사지 않을 거야. 창고 같은 상자만에 적십자 센터처럼 콘크리트 복도에 경차만한 상자들이 제멋대로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캔유 상품을 보기 위해 2블록 정도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쌌고 대용량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피클 한 통을 들고 계산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쇼핑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담을 가방을 가져오지 않은 우리는 그냥 피클을 제자리에 두고 나왔어요. 만약 카트를 갖고 갔다면 차에 가득 담을 만큼 사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불편함이 따른다. 대형 할인점은 기숙사 같은 곳에서 요리를 위해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입니다. 이런 할인점에서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어요. 당장은 몇 푼 아끼는 것처럼 같지만 대용량을 정말로 알뜰히 사용하냐 따져보면 비용 면에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얻는 혜택이 다릅니다.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다소 불편함을 따를 수도 있고 서비스에 불만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제품 가격 하면 우리는 흔히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돈을 떠올려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비용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비용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클 20리터짜리를 할인점에서 구입하면 동네 마트에서 판매하는 1리터짜리를 사는 것보다 $5 정도는 아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가 투자한 다른 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그 창고 같은 할인점에서 운전을 해 가느라 하루 중 1시간을 포기하죠. 또한 동네 마트에 친한 점원과 잠깐이나마 대화하는 시간도 포기해요. 상점에서 주차장까지 쇼핑백을 들어주는 점원의 서비스 역시 사라졌습니다. 내가 $5를 아끼느라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원의 서비스, 쇼핑백, 멀리까지 가느라 소요된 시간 등입니다. 여기에다 즐겁지 않은 쇼핑이 망쳐놓은 기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비싼 값을 치른 셈이죠. 고작 $5를 아끼고자 편하고 즐거운 쇼핑을 포기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겠죠? 갈수록 늘어나는 외식비. 우리는 무조건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불하는 가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렴한 것을 구매하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돈은 소비하게 마련이에요. 심지어 요리까지도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960년대만 해도 상위 6% 정도만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60% 이상이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식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단지 편리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외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식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밥을 먹은 후 뒤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불하는 외식비 중 순수하게 음식비는 30%고 부수적으로 분위기, 편의성, 서비스 등의 비용이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서너 번은 이처럼 부수적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선뜻 돈을 지불하죠. 가치 대 비용. 제품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세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부가세란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정가 이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제조업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나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예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비용보다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인하하기보다 브랜딩, 제품명 주변에 부가가치를 적어둡니다. 가령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롤렉스 시계는 시간이 정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타임엑스 시계도 시간이 매우 정확하지만 롤렉스 시계 하나 값이면 타임엑스 시계를 무려 1000개나 살 수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믿을만하다면 롤렉스와 타임엑스 가격 차이는 제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롤렉스를 착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수준이 럭셔리한 제품을 구매할 정도임을 모든 사람에게 광고하고 다니는 셈입니다. 성공한 당시 롤렉스 시계를 구매한 이유는 정확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롤렉스가 주는 바로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도 제품 그 자체보다 부가가치에 돈을 소비하는 셈이죠. 스타벅스 고객은 25센트 가치가 있는 커피콩을 4달러에 구매합니다. 만약 집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그 16배를 마실 수 있어요. 무려 16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섭니다. 이들은 바가지를 쓴다고 생각할까요? No, 절대 아니죠. 오히려 스타벅스를 다시 찾아요. 스타벅스 고객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롤렉스 시계를 사는 사람도 단지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스타벅스 고객은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모든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해마다 스타벅스의 이익을 높여주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와 똑같은 커피 재료로 커피를 4달러가 아닌 2달러에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스타벅스를 포기하는가? 포기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가가 도전했으나 그들의 스타벅스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피크값 5달러를 아끼기 위해 먼 곳에서 32km나 달려온 사람은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커피 2잔 값과 쿠피를 합해 10달러에 살 것입니다. 한 푼 아끼려다 천냥을 잃지 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할인점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며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현명한 소비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죠.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을 잊고 있는 거죠. 타이어 업계에 세계적으로 1, 2를 다루는 미슐랭과 굿이어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함을 잘 보여줍니다. 굿이어는 4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타이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대형 광고판을 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타이어 업계의 1위 굿이어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도전한 업체가 바로 미슐랭입니다. 헌데 굿이어는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슐랭이 저가 전략으로 굿이어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더구나 미슐랭 타이어는 품질에 중점을 두느라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품질과 혁신 부분에서 자사가 1위라고 자부했던 미슐랭은 현명한 전략을 써서 굿이어를 싸구려 제품으로 전략시켰습니다. 미슐랭은 소비자에게 싸다고 해서 꼭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어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광고로 손꼽히는 이들의 광고 영상에는 차에 올라타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슐랭은 광고 슬로건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타이어 위에 많은 것이 타고 있습니다. 이 광고 슬로건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미슐랭 광고를 본 사람들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타이어 가격을 100달러를 아끼기 위해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슐랭의 광고 전략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5년 만에 정상을 달리던 굿이어를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을 홍보해서 성공한 것이죠. 구매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주 많다. 미슐랭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타이어 위에 많은 것을 싣고 달립니다. 즉 우리에게는 구매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아요. 미슐랭 광고는
보이지 않는 가치, 그 중에서도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건강과 안전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경제적 건강과 안전 위에도 많은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돈이 많으면 굳이 저렴한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시애틀 호수에 1만여 평의 건물을 지으면서 계약자에게 석고보드를 20% 할인해 주는지 신경 쓸까요? 빌 게이츠의 아내가 가장 저렴한 팸퍼스를 사기 위해 할인점을 뒤지고 다닐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삶 전체를 잃어도 좋은가요? 돈과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더 가치가 있는 시간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저렴한 제품을 찾아 할인점으로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몇 푼을 절약하는 것 외에 다른 이점은 있을까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당신은 어떠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플랜을 보여준다면 구매 습관을 바꿔볼 의향은 있습니까? 현명한 구매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상점은 친구가 아니다.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마음을 빼앗긴다. 테리 골스타인. 내가 대학에서 마케팅을 내포한 비윤리적인 문제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들려준 농담 한 토막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수의사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경마용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평상시에 잘 달리다가 가끔 쩔뚝거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잘 걸을 때 팔아버리세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이 농담을 들려줄 때마다 수의사의 대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이것은 광고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줍니다. 고객을 속이는 건 옳지 않아요. 분명 비윤리적인 마케팅은 부정적인 비즈니스예요. 긍정적인 비즈니스는 제품으로 제 고객을 속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행복해진다, 더 건강해진다, 더 부자가 된다, 더 예뻐진다와 같은 말은 비윤리적인 것, 같은 말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마케팅 상술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욕구를 건드려 현혹하는 것이 말입니다. 상점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상점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또한 내 집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선사해요. 그 외에도 가능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슈퍼마켓은 친구처럼 집 주변에 있고 대형 할인점은 마침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닫으며 일주일에 7일을 영업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상점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사실 말하자면 모든 상점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점에 가깝게 느낄수록 더 자주 상점을 찾아가 돈을 소비합니다. 상점이 친절하게 구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점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상점은 당신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꺼내기 위해 친구처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친절한 서비스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친절한 서비스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상점의 입장에서 친절한 서비스는 마케팅의 일종이에요. 마케팅의 목적은 물건을 더 많이 팔고 더욱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상점 주인은 마케팅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위 장사의 비결을 따르는 것이 소비자가 더욱더 돈을 쓰게 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잘 지는데 상점과 할인 상품, 무료 샘플, 친절한 직원이 있는 상점에서 돈을 더 쓴다고 합니다. 언뜻 이것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돈을 더 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상점은 늘 소비자를 생각합니다. 카지노는 늘 도박자들을 생각합니다. 돈을 쥐고 있는 한 고객이 바로 왕이지요. 돈이 없으면 왕관도 없어요. 비즈니스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그 세계는 어디까지나 돈이 움직입니다. 상점은 소비자가 더욱더 돈을 쓰고 싶도록 친밀하게 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상점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뿐입니다. 친절한 행동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케팅이자 비즈니스에 불과해요. 월마트가 왜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지 아세요? 밝고 친절하게 인사하면 소비자가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돈벌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면 우리는 실제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월마트 직원들은 웃으면서 쇼핑카트를 갖다 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직원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집안 어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실제로 기운이 나기도 해요. 그럼 월마트 직원들은 버스 정류장에 만나도 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인사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월마트 매장에 가면 그들이 격하게 환영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려면 그들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밝게 미소 짓는 훈련을 받고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해야 급료를 받아요. 비즈니스에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비즈니스 관계만 오갑니다. 월마트는 긍정적인 서비스, 즉 친밀한 서비스로 세계적인 소매업체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장사의 비결. 직원이 상점 앞에서 고객에게 인사하는 것도 수많은 장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장사의 비결이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는 단지 상점을 소개하는데 탁월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친절한 서비스는 고객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들어요. 좋은 마케팅은 데이트와 같아요. 누구라도 꿈에 그리던 상대와 데이트를 한다면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이에요. 가슴 설레이는 데이트를 할 때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주의 깊은 태도와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점은 연이은 재구매를 위해서도 장사의 비결을 활용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첫날의 데이트는 상점의 이러한 마케팅과 같습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첫 번째 목표를 이루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트 약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점은 프로, 당신은 아마추어. 오랜 세월 동안 상점들은 소비자의 돈을 내오는 목적을 쉽게 이뤄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로 얻는 이익보다 생산자가 판매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컸어요. 상점은 판매의 프로지만 소비자는 대부분이 구매의 아마추어입니다. 상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품 판매에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늘 판매를 연구하고 이것을 고민합니다. 판매는 소비자는 어때요? 소비자는 필요할 때만 그냥 가끔씩 쇼핑을 하죠. 아마추어가 어찌 프로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상점의 거래 전략 초점은 언제나 소비자가 돈을 쓰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마치 강아지에게 장난감을 던져주는 놀이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뒷마당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해.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갈 때마다 강아지를 마당에 풀어놓고 와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는 장난감 잡기 놀이를 하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몇 개월 후 장난감을 던져주기를 그만둔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반갑게 맞이하던 강아지를 뒷마당에 풀어놓은 것 자체가 내게 하나의 의무감을 심어놓았다는 것을 말이죠. 무언가 새로운 방어벽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벽을 세워도 금방 상대는 적응해버리죠.
늘 영업하는 상점, 가끔씩 쇼핑하는 소비자. 우리는 쇼핑하는 동안에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쇼핑할까를 생각합니다. 더구나 늘 먹고 사는 일로 바쁜 우리는 쇼핑할 시간이 매우 적어요. 반면에 상점은 하루 종일 놀 궁리만 하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영업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매일, 매주, 매년 그 생각만 합니다. 심지어 소비자가 돈을 아끼려고 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으면 상점은 판매 촉진을 위해 공짜라는 말을 내세울 것입니다. 상점은 어떤 술책을 써서라도 소비자가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표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하는 데 있죠.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의 소나기에 붙잡힙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점 안에 들어가는 것은 권총을 들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자, 오늘은 이 3장 소비자 심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절반 정도를 읽었어요. 나머지는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